한국에서 로스쿨에 합격하려면 과연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주 높은 시험 점수? 아니면 완벽에 가까운 학점? 그것도 아니면 감동적인 자기소개서일까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2025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2140명의 데이터를 샅샅이 뜯어보니까 정답은 완전히 다른 데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바로 그거 아닐 겁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요.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지만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던 바로 그 한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높은 시험 점수요? 물론 중요하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완벽한 학점,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나의 간절함이 담긴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이 모든 것들이 결정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들보다 훨씬 더 냉정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여러분의 졸업장에 적힌 그 대학교 이름입니다. 2025년도 데이터를 보면요. 학부 전공 같은 거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이게 로스쿨 제도의 이상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합격이 결국 출신 대학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누구도 넘기 힘들어 보이는 그 거대한 벽이 대체 얼마나 높은지 데이터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5.6%.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2025학년도 전체 로스쿨 입학자 중에서요. 딱 3개의 대학교, 바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말이죠. 이 세 학교에서 나오는 졸업생이 전국 대학생의 고작 2에서 3%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스쿨 입학자의 절반 이상을 바로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로스쿨 합격생 5명 중 1명은 무조건 서울대 출신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벽입니다. 자, 근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85.1%. 이건 전체 로스쿨 합격자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극단적인 불균형 아닌가요? 대한민국 전체 대학생 중에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약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런데 로스쿨 합격자의 85% 이상이 바로 이분들한테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5%의 인원이 85%의 자리를 가져가는 구조. 이건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이 모든 현실을 단 하나의 숫자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0입니다. 충북대학교에도 로스쿨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충북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에 정작 충북대 학부 출신은 단 1명도 없었어요. 자기 학교 로스쿨에 자기 학교 학생이 못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서울대 로스쿨은요. 합격생 10명 중 2명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 하나의 비교가 이 제도의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역시 SKI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서울 출신이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바로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데이터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의 문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나만의 전문성으로 열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문들이 있거든요. 로스쿨로 가는 길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모두가 아는 평범한 길이 있고 소수만 아는 전략적인 길이 있죠. 바로 이 전략적인 길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바로 경찰대학입니다. 놀랍게도 로스쿨 합격자 수 순위에서 전체 9위를 차지했어요. 전교생이 600명 남짓인 학교에서 91명이나 보냈다는 건 이건 재학생 대비 비율로만 따지면 SKY를 그냥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왜일까요? 이분들은 이미 수사나 법 집행이라는 아주 특수한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이 전문성이 로스쿨 입시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은 카이스트입니다. 25명. 이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연간 학부 정원이 800명 수준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비율입니다. 지금 법 쪽에는요, AI 특허, 바이오 지식재산권,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기술을 아는 변호사를 정말 애타게 찾고 있어요. 기술과 법을 모두 아는 인재, 이게 바로 미래 법조 시장의 블루오션인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스카이 출신이 55.6%를 차지했다면 그럼 나머지 약 45%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안에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스카이가 아닌 대학교 출신 합격자가 무려 44.4%, 인원수로는 986명에 달합니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이분들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룹이에요.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그 높은 벽을 넘었을까요? 스카이를 빼고 보면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같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역시 강세를 보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서울교대 출신이 11명이나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교육이라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법이라는 전문성을 더했을 때 그 조합이 얼마나 희소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벽은 분명히 높고 단단해요. 하지만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문과 전략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바로 홈그라운드 이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쭉 보면요.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지방 거점 국립대 로스쿨은 다른 학교 출신보다는 자기 학교 학부 출신을 선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즉, 경북대 학부생이 경북대 로스쿨에 지원하는 것이 서울의 어중간한 사립대생이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SK와 서울 출신에게 유리한 구조인 건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현실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동시에 경찰대, 카이스트,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라는 새로운 문들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벽만 보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벽에 숨겨진 문을 찾아서 나설 것인가?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